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탱기소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판매사 결정 지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뭐 딱 알 수는 없고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다 있다는 것이고, 뭐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제가 방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 저도 이제 다 처음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이 텔레그램 방 채널 운영하는 것도 다 저는 이제 저 혼자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계속 뭔가 자료를 생성해서 보내드리는 입장은 아니고, 어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이제 자주 못 올리다 보니까 좀 그것도 이제 신경 쓰이고, 어차피 저 혼자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채널인데, 소통이라도 계속 거기서 좀 하고자 만든 방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관심 종목에 있는 거 일부 간단하게 공유만 좀 해드리는데, 추천이나 리딩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참고해 주시고, 시황이나 뉴스 간간히 이제 제가 원래는 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보던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수준이고, 스터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면 보내드리거나, 또는 제가 여러 세미나 같은 데들 이제 참여하거나 그러면은 거기 있는 자료들 좀 요약해서, 내용들 요약해서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뜸할 때도 많고, 공유해 드리는 게 상당히 좀 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고객분들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도 있고, 외근을 나갈 때도 있고, 탐방 갈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많이 신경 못 쓸 때도 있다는 점은 양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QR 코드를 사진으로 이렇게 갖다 내면 주소 나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텔레그램 방이 뭐 그냥 단순히 뭐 그 뉴스 공유하고 뭐 이런 채널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료를 좀 만들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지난주에 다른 그 분의 이제 채널에 라이브는 지난주는 이제 라이브는 아니었고 녹화긴 했는데, 라이브 그 하는 원래 당일에 좀 녹화를 한 겁니다. 그때 뭐 장비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가서, 그날 이제 원래 8시 하던 거를 뭐 5시쯤에 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 전주에 아마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의 위치나 흐름은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뭐 가장 이제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이 부근에서 올랐다 내렸다. 장중에 보면은 더 미칩니다. 왜냐? 거래량도 없고 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은데 유통 물량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반등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 까만색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즈뉴 유럽 허가가 나고 나서 주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은 하긴 했는데, 이 주가는 이 흐름은 깨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판매사가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 악재나 호재가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고 주가 수준 그대로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다른 제약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로봇이라든가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종목에 딱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컨콜 하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상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자기네들도 기대는 하고 올라갔으면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슈퍼 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하고 어쨌든 유통망이 잘 이제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일정을 여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협력 그 뭐 여기서 제안하고만 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거기서도 하고자 하지만 다 왔지만 모든 일정을 이 판매사에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사도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르고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일정을 받아오면 그 일정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이라고 또 미뤄졌는데 2월도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안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이거는 뭐 유통망만 깔려 있는 회사만 찾으면 사실 판매하는 거는 별 그게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지 이게 판매사가 뭐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는 아니고 맞춰질 건데 그 시간의 그런 문제가 계속 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힘든 거죠. 예, 그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좀 주가가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황 속에서 옛날에 사신 분들은 물론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주가 상황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만 봐서 좀 그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 고자리일 뿐이어서 답답할 뿐이지. 그런 지루함만 이겨내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은 뭐 어차피 이게 뭐 트존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메인은 파프죠. 파프고 메인은 트존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그냥 우리가 주가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레벨업 하기를 원하고 있고 가장 빠른 앞에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팔게 되면 재무 구조도 안정될 게 뻔하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서 자꾸 트주니에 신경이 쏠리는데 어차피 이거 보고 처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파프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20명 투약 완료했다고 했고 3명은 투약 중인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25명만 투약 완료하면 중간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이 왜 힘드냐, 이 주식 들고 가는 거 왜 힘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식은 이 종목 제가 강조해 드리고 했지만 제가 뭐 이 종목 저 종목 말씀드리기는 너무나도 이게 그 난사가 돼 버릴 것 같고 저도 뭐 영상을 찍고 있고 저도 주식 업계 있지만 뭐 제가 뭐 모든 종목을 아는 건 아닌데 이거를 다 뭐 컨텐츠만 생성하자고 하기에는 질적으로 너무 이제 안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특정 종목만 이렇게 좀 자주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종목에 저 때문에 뭐 사신 분들은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영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올라와서 참고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탐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그래서 빠르게 또 채널을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운영 관련해서 그 조회수가 안 나올 거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뻔하고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몰빵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오는 소외감, 박탈감, 또 등락을 할 때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렇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신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바로 올라가서 2배, 3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셨을 겁니다. 10% 바라보고 했으면 아마 이미 수익 실현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한번 2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크게 가져가려면 올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올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인, 몰빵이죠. 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또 확신이 생기고 몰빵을 하냐? 뭐 유튜브나 아니면 공부를 하셨거나 확신이 생긴 종목을 계속 이제 시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오르락 말락 하는 겁니다. 오를 것 같고 내릴 것 같고 이렇게 거래량이 툭툭툭 이렇게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덥성을 이제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살라고 비중 조절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있는 돈 모두 다 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사게 되는 경우고, 거기서 조금만 또 눌리면 어쩔 수 없이 물리겠죠. 바로 가면 좋은데 그런 이제 행운이 쉽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물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공부도 시작하고 뭐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가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이 크다 이거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소한 뉴스에도 심리가 흔들려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그 옥타바 그 사모펀드에서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펀드인가 봐요. 거기로 이제 그냥 단순히 옮겨지는 것 뿐인데 그 뉴스에도 뭔가 이런 이제 블록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굉장히들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 별거 아닌 뉴스에도 별거 아닌 그런 이제 기사에도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향이 클지 안 클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1,000만 원만 넣어도 10배 가면은 1억이잖아요. 근데 내 돈 3,000만 원이 있다면 3,000만 원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이거 빨리 올라가야 내가 어쨌든 쓸 거 쓰고 하는데, 우리가 로또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사면은 뭐예요? 당첨만 되면은 뭐하고 이게 또 생각이 또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텐베거라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10배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그 10배 갈 수 있는 그 과정에도 상당한 등락폭이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주식은 굉장히 예측이 어렵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시장이 내 해석과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주 어땠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그 한투에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투 뭐 평소에 뭐 리포트 그게 크게 작용했던 그런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그런 거 한 번 나왔다고 이렇게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조선주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또 시장을 흔드는 뉴스가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테슬라만 해도 우리가 2배, 3배 또는 10배 뭐 이 정도까지만 아니더라도 트럼프 당선만 되면은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테슬라가 기본 한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정부 일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근데 이런 이제 등락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런 단기적인 뭐 일시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리스크를 주려면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 개별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경제 지표 악화. 금요일에 주가 하락한 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사실 기회였거든요. 작년 8월에 뭐 에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블랙 먼데이 뭐 있었잖아요. 급락한 날. 그 전 세계 지수가 그런 거 한 번씩 계속 겪어왔는데 미국 지수 보세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제 하락빔이 나올 때마다 기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예측을 하는 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확률을 조금씩 높이려면 어쨌든 예측에 성공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운에 내 돈을 맡기는 거라면은 이거는 도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내 마음도 급해지고 올라갈 때도 사실 버텨야 수익인 거지. 그거 내가 내 종목 맞췄다고 이게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시작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미국 주식도 섞어서 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금 성공한 회사들 다 미뤄지고 있고요. 미뤄진 적이 있고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포함 마찬가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기꾼 소리까지 지금도 뭐 계속 듣고 있죠. 자, 테슬라 가장 최근 건데 19년 공개된 사이버 트럭이 원래 21년 출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생산이 계속 지연되면서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23년 후반이 돼서야 이제 출고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때 막 코로나 때 주가 막 올라가고 했을 때 사이버 트럭이 그 이미지만 나오고 했을 때 미리 막 돈만 받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거 공장 짓고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빨리 안 나오니까.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도지코인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차량 품질 문제도 있었고요. 도지코인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 혈부의 그 수장으로서 그 정부의 일도 하면서 테슬라의 그 CEO로서의 또 굉장히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그 각광을 좀 아직도 여전히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좋고 안 좋고는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뉴스가 부각되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오래전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22년에 되어서야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법적, 기술적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당장 한다고 했지만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상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과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항상 달라지는 거죠. 네, 화이자도 18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20여 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개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모든 종목이 모든 바이오 종목 포함해서 모든 산업의 모든 회사들이 다 그 플랜대로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평택에 막 공장 엄청나게 크게 짓고 거기 제가 본가가 그쪽이라 이제 그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현장도 옆에서 이제 고속도로 지켜보게 되면 크레인이 거의 한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한때는 그 거기 노가다 삼성 평택 삼성이 노가다의 그 거의 진짜 중심이었잖아요. 뭐 7만 5천 명, 7만 명 요 정도까지 있으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했었는데 지금 2만 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2만 명까지 줄어들었고 거기서 이제 만 명, 15,000명, 만 명 이렇게 좀 축소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1위 회사도요. 자기네들이 일정을 세워서 거기다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었잖아요. 있는 와중에도
그게 틀어졌다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 공사 자체도 지금 중단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지연되고 그런 크고 그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도 다 이게 지연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좀 줄이려면은 리스크를 줄이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공한 회사들 이 외에도 셀트리온이나 뭐 기타 회사들 유명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한때 삼성전자한테 무시당하고 간 적도 있었어요. 네, 지금 날라댕기지만은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런 성장통을 이겨내고 또 그 성장통을 이겨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또 성장주 아니겠어요? 네. 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뤄지고 견뎌해야 되는 그런 감내의 시간이 다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는 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서 흔한 일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연 자체보다는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자리가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르게 파워프 말고 가장 빠르게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 투준유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사가 엄청나게 크고 유통망이 막 장악해 있어요. 근데 뭐 판매도 좀 천천히 해요. 지금 계약 체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반짝 오를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급등이 이뤄지면 우리가 가장 이제 이런 걸 바랄 텐데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빠르게 얼마나 자리 잡고 매출을 뭐 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돼서 흑자 전환된 상태에서 흑자 그 기조가 계속돼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확대되든지 그냥 그대로만 가는지, 또 추가적인 뭐 아바스틴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나 뭐 기타 파워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최장 관련된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판매사가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도한 이게 상상력으로 막 그것 때문에 열배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10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저도 뭐 투준이가 되면은 뭐 2배 오르고 하면은 또 구독자 수도 좀 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상상도 해보지만 그렇게 막 과도한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냉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제가 이거 뭐 저도 10배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10배 이상 갈 거라고, 하지만 트준유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만으로는 이게 10배 이상 가기는 쉽지 않고, 왜냐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요거는 그냥 이익을 낼 수 있고 이 번 돈으로 신약 개발하는 게, 최장 개발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의 중심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도 후발주자라서 셀트리온처럼 성장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투트랙으로 시밀러와 신약계 투트랙으로 가면서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이 싱가포르에서 투자 받은 것도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트준유가 실패를 했다가 다시 이제 끝까지 성공시키는 걸 보면서 이 박소연 회장의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머지 이제 일련의 그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정말 독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작은 이제 잔잔바리 그런 뉴스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종목만 거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몰빵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종목의 사랑, 그 한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같이 이제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섹터도 나누고 국내 주식도 뭐 하시되 뭐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게 낫고, 오히려 일정이 미뤄지면서 성공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 높게 되면 매매의 그런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실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기 때문에 최근 댓글에 이제 파마 손절했다고 이렇게 댓글도 이제 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참 아깝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분들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것만 이제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시작인가 하면서 과거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살까 말까 하다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매수를 덥석 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뇌동매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사고 다시 좀 눌리게 되면 아니었나 보다, 당했네 라고 해서 또 손절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파실 때는 과감하게 털어내시고 다른 거 하실 때는 더 이제 확실한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또 나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점검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비중이 과도하다 싶으시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비중까지 줄여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한 종목 그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누가 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단일 종목을 몰빵을 쳐가지고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거는 아예 이 종목을 샀는지 까먹었거나 거의 사이코패스급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희노애락이라는 거를 느끼고 또 사람의 이제 감정이 있는 이상은 이거 뭐 내 돈이 이거 뭐 그냥 뭐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돈이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비중이 그만큼 무리하게 태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까 조절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성향과 투자 성향과 목표,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과도하게 만약 50% 이상 있으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 천천히 한번 줄여보시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 이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일은 오늘 최근에 이제 템퍼스가 최고가 $90가 넘어섰는데 거기서 좀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템퍼스 AI에 대해서도 내일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종목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종목 잘 잡는 것보다 저는 이런 운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종목을 잘 잡는 거는 저도 잘할 수 있고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야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진짜 했느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되 우리가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싣게 되면,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처음 샀을 때 조금 샀는데 내가 공부하고 이게 조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회가 왔다, 근데 다른 종목 올라갔다, 그럼 비중 조절, 리밸런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그 일정한 비율 내에서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종목에 50%, 60%, 70% 들어가는 거는 일단 그거는 조금 더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 그 동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버티는 과정에서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몇 년? 한 3, 4년, 5년? 뭐 이렇게 거의 뭐 까만 머리가 그냥 흰 머리가 돼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이나 뭐 위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온몸에 뭐 지병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기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실패를 했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좀 힘든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비중을 스스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유튜브 계속 맨날 찍고 싶은데 이게 제가 또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그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레슨 받는데 많이 혼나거든요. 이게 자꾸 안 나가서. 그래서 그 뭐 하나라도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많이 해소하고자 이제 텔레그램방도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많이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도 이런 이제 자료, 그 오늘 방송한 자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터디한 자료 이런 것들 중점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 참여하면 그런 거 이제 참여한 자료들 이런 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모두 이제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내일은 템퍼스 AI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